장재원입니다. 저는 이틀간의 청문회에서 위증을 2번을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잘 보셨겠지만 후보자는 답변이 무척 신중했고 질문을 해도 많은 생각을 하면서 했습니다.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했습니다. 곤란한 질문은 극도로 회피했고 이해가 안 되는 질문은 다시 물을 정도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이 위증 이유에는 상당히 고의성과 의도성이 있었다고 봅니다. 첫째, 이 이범준 기자에 대한 기사 문제를 주광덕 의원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면서 PPT까지 띄워가면서 이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청문회 답변은 그 내용은 제가 제대로 분석을 해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3월 9일 날 법원장 회의에서는 본인 스스로가 이범준 기자가 법원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모두 소설을 썼다고 보이지 않는다. 소설을 썼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이 기사, 주광덕 의원이 말씀하신 이 기사가 상당히 이 김명수 후보자가 분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의도성이 있는 저는 발언이었다고 봅니다. 위증이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이 금액 문제는 사실상 작은 문제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주광덕 의원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맞춤형 VIP 크로아티아 602만 원은 부인하고 2분 여행 경비입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위증을 왜 했을까요? 금액, 여행 경비를 낮추려고 하는 상당한 의도를 가진 답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직성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위증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규명 후에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법원장으로서의 성실도입니다. 2014년 5월 31일부터 2015년 4월 26일까지 정확하게 11개월입니다. 11개월 동안 34일을 휴가를 갑니다. 아무리 본인이 마음이 적적하고 또 부인이 그렇다 그래서 고위공직자가 11개월 동안 34일을 어떻게 해외여행을 합니까? 이거는 해외여행이 아니라 해외 유랑 수준입니다. 공직자가 공직을 그만두고 부부가 한가롭게 해외에서 여생을 보내는 이런 분의 모습입니다. 이런 분이 이런 성실하지 못하고 참 이거는 업무상 해태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을 어떻게 우리가 대법원장으로 모십니까? 또 청문회에서 드러났듯이 변호사회의 법관평가 중하위, 자 그리고 사법개혁의 적임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분이 청문회 이틀 동안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 어떤 것을 밝혔나요? 그리고 30년 법관 생활을 하는 동안 사법개혁에 대해서 어떤 업적이 있습니까? 이분이 왜 사법개혁의 아이콘인 양 사법개혁의 적임자로 표현되어지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청문회에서는 어떤 사법개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플랜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법관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소통하겠습니다. 소통하고 함께하는 법관 대한민국에 차고 넘칩니다. 이분이 대법원장을 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회적 중요한 이슈, 전관예우 문제, 양심적 번역 거부 문제, 동성애 문제, 전교조 문제,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서면 답변과 청문 답변 철저하게 틀립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자신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회피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무슨 기준으로 왜 청문 보고서를 적격 부적격을 채택할 수 있는 저는 근거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시간 동안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관예우에 대해서 서면 답변은 전관예우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청문회 답변에서는 전관예우가 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서면 답변에서는 양심적 범역 거부권을 인정했습니다. 청문회 답변에서는 양심적 범역 거부권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자, 동성애, 서면 답변에는 인정했습니다. 청문회 답변에서는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전교조 답변 회피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법의 노조 이런 문제로 그러니까 이 현행법상의 문제로 자신의 생각을 철저히 회피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저는 특히 위증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규명을 해야 되겠고 정직성, 근면성, 역관 통과, 사업계획 의지,
주요 이슈에 대한 본인의 가치관마저 회피한 모호함, 이런 것들에 대한 규명 없이 어떻게 청문보고서를 채택할지 저는 지금 당장 청문보고서 채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어떤 분 발언하시겠습니까? 예, 백혜련 의원님. 이증죄가 법리적인 논쟁으로 갑자기 번지는데요. 이증죄가 성립하기에는 이증의 고의가 필요합니다. 명확하게 사실관계부터 지금 밝혀야 되는데요. 지금 주광덕 의원님께서 1년에 30일이 넘는 휴가를 가셨다고 하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정확하게 2014년 5월 31일부터 2014년 12월 27일 1년 동안은 25일간입니다. 방금 장재원 의원님께서 11개월에 34일간 휴가 가셨다고 말씀하셨죠? 명백하게 틀렸습니다. 아니, 자료 보세요. 잘못 보셔요. 그러니까 같은 자료를 보는데도 틀리죠. 그게 바로 이 현장에서도 일어났던 현상입니다. 자, 주광덕 의원님 보세요. 2014년 5월 31일 처음입니다. 크로아티아 10일. 2014년 8월 3일 북뉴욕 일주 10일입니다. 2013년 12월 27일 방콕 3박 5일이에요. 이에 세 번은 2014년도에만 일어났던 일입니다. 보세요. 그 다음은 2015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연도가 이건 2014년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2014년 25일. 그 다음 2015년. 2015년 연도가 바뀐 거 아닙니까? 연가의 개념을 지금 2014년도엔 25일간 간 거고요. 2015년도에는 12일 간 거예요. 공무원의 휴가 개념은 연가의 개념인데, 연가의 개념. 그리고 네? 계속 그래. 지금 공무원들 연가의 개념으로 가지 않습니까? 보면은 정확하게 봄휴가, 여름휴가, 겨울휴가에 맞춰서 가신 겁니다, 이거에. 그 이상의 더 있것도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말할 때 일반적인 상식에 비춰서 몇 년 전에 간 여행을 여행 경비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서는 처음에 주광덕 의원님께서 물으셨을 때는 부인과 같이 갔는가, 그 부분이 핵심으로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액수가 정확하게 602만 원이라고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사실 몇 사람이나 없겠죠. 일반 상식에 비춰보면. 몇 년 전에 갔던 거. 당연히 그럼 부인하고 두 분 여행비입니까? 그러면 X보다도 두 분. 이 자료에 나온 대로 제대로 그때 어두워서 보이지도 않았기 때문에 아마 장재원 의원님께서도 저 자리에 가셔서 위에 PPT 보신다면 못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PPT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 602만 원이라는 금액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여행비라는 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보자의 입장에선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1승의 고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여태까지 간사님들의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여기서 아직까지도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던 첫날 사항과 그 이후의 상황이 지금 아직 얘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첫날 상황의 이유와 지금의 이유가 사실 다릅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자유한국당 측에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적격과 부적격 여태까지 우리 청문 특위의 관례상 의견이 다를 때는 병기해서 해왔던 것이 기본 의견입니다. 그럼 적격과 부적격 동시에 하자고 하는데 거의 합의가 될 쯤에 갑자기 웬 이증 문제가 나오는 것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네. 마치셨습니까? 예, 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희경 의원님. 네, 이틀 동안 그 청문을 진행을 하면서 아침 10시부터 거의 11시, 밤 11시 자정에 가까운 시간까지 저희가 이틀을 꼬박 할애해서 청문을 진행을 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입했지만 이 후보자가 왜 도대체 대법원장이 돼서 대한민국 사법부를
총괄해서 이끌어 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32년 동안 판사 생활을 하셨다는데 이게 뭐 단순히 대법관을 거치고 지금 대법원장 후보가 됐느냐 아니냐의 여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법관을 거치는 통상적인 트랙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춘천지법원장으로 계시다가 이례적으로 초고속으로 대법원장으로 정말 이렇게 되시게 되는 이 과정에서 법원 조직 내부는 물론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 저희가 이분이 왜 수장을 맡아야 됐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이분이 내리신 판례들 그리고 이분이 열심을 다해 활동하셨다는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만든 학회고 본인이 직접 그리고 연임해서 회장을 했습니다. 여기를 다 들여다봐도 다른 묵묵히 성실히 일하는 그 재판관들, 이 판사들의 수장이 되기에는 어떠한 이유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을 저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상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더더군다나 앞서 장제원 의원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 사회가 사법부의 이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현안들, 당면 현안들인 이 동성애 문제, 그리고 군대 내의 동성애의 허용의 문제, 그리고 전교조의 합법화 문제, 대체복무, 그러니까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의 이 문제에 대해서 당장 대법원장이 되시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고 대법관 13인을 임명하고 3,000명의 법관의 인사를 하고 중앙선관위, 국가인권위원회 여기에 전부 대법원장 몫의 인사를 하셔야 되는 이분, 그러니까 이분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생각이 어떤 것이냐를 우리가 꼭 알아봐야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도 규명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덧붙여서 지금 보면은 우리법연구회, 민변, 그리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이 3개 축으로 이루어진 그 3개 축의 정점에 계신 분이 입으로는 법원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 그래서 사법부의 독립과 개혁의 책임자라고 하는 근본적인 본인의 위치와 본인이 해야 될 일 사이에 기본적 괴리도 인식을 제대로 못하시는 분께서 어떻게 사법부의 수장을 맡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근원적인 회의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건 뭐 그러니까 부적격하다는 이야기면 인사보고서는 채택을 그러니까 청문보고서는 채택을 하고 부적격하다는 의견을 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시겠지만 여기서의 핵심은 부적격하다는 의견을 달려고 해도 지금 이 많은 논점들이 정치적인 매도다, 그저 근거 없는 마타도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일부에서는 이야기가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근거 있는 이야기인지 마타도어인지에 대한 보다 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시간과 우리 청문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은 주광덕 간사가 새롭게 청문 과정에서 이 위증의 문제를 밝혀냈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과정에서 뭐 위증의 고의가 없었다. 고의는 본인이 아는 거고요. 당사자가. 그리고 이게 뭐 그 과정에서 뭐 잘 PPT가 안 보인다. 뭐 그랬다. 저는 그 과정을 제가 또렷이 기억을 합니다. 아침에 그 노랑풍선의 상품권이 문제가 돼서 본인이 제출한 자료입니다. 본인이 제출한 자료를 PPT로 현출한 것입니다. 핵심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부분은 명확히 해야 된다. 예, 또 발언하실 의원님, 예. I'm walking alone, the streets are empty. The only thing I can see is my own silhouette. 아무리 본인이 마음이 적적하고 또 부인이 그렇다 그래서 고위공직자가
11개월 동안 34일을 어떻게 해외여행을 합니까? 이거는 해외여행이 아니라 해외 유랑 수준입니다. 공직자가 공직을 그만두고 부부가 한가롭게 해외에서 여생을 보내는 이런 분의 모습입니다. 이런 분이 이런 성실하지 못하고 참 이거는 업무상 해태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을 어떻게 우리가 대법원장으로 모십니까? 또 청문회에서 드러났듯이 변호사회의 법관평가 중하위, 자 그리고 사법개혁의 적임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분이 청문회 이틀 동안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 어떤 것을 밝혔나요? 그리고 30년 법관 생활을 하는 동안 사법개혁에 대해서 어떤 업적이 있습니까? 이분이 왜 사법개혁의 아이콘인 양 사법개혁의 적임자로 표현되어지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청문회에서는 어떤 사법개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플랜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사, 주광덕 의원이 말씀하신 이 기사가 상당히 이 김명수 후보자가 분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의도성이 있는 저는 발언이었다고 봅니다. 위증이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이 금액 문제는 사실상 작은 문제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주광덕 의원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맞춤형 VIP 크로아티아 602만 원은 부인하고 두 분 여행 경비입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위증을 왜 했을까요? 금액, 여행 경비를 낮추려고 하는 상당한 의도를 가진 답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직성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위증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규명 후에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법원장으로서의 성실도입니다. 2014년 5월 31일부터 2015년 4월 26일까지 정확하게 11개월입니다. 11개월 동안 34일을 휴가를 갑니다. 자신의 생각을 철저히 회피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저는 특히 위증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규명을 해야 되겠고, 정직성, 근면성, 역관 통과, 사업계획 의지, 주요 이슈에 대한 본인의 가치관마저 회피한 모호함, 이런 것들에 대한 규명 없이 어떻게 청문보고를 채택할지 저는 지금 당장 청문보고를 채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어떤 분 발언하시겠습니까? 예, 백혜련 의원님. 이증죄가 법리적인 논쟁으로 갑자기 번지는데요. 이증죄가 성립행에는 이증의 고의가 필요합니다. 명확하게 사실관계부터 지금 밝혀야 되는데요. 지금 주광덕 의원님께서 1년에 30일이 넘는 휴가를 가셨다고 하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정확하게 2014년 5월 31일부터 2014년 12월 27일 1년 동안은 25일간입니다. 방금 장제원 의원님께서 11개월에 34일간 휴가 가셨다. 장제원입니다. 저는 이틀간의 청문회에서 위증을 2번을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잘 보셨겠지만 후보자는 답변이 무척 신중했고 질문을 해도 많은 생각을 하면서 했습니다.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했습니다. 곤란한 질문은 극도로 회피했고 이해가 안 되는 질문은 다시 물을 정도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이 위증 이유에는 상당히 고의성과 의도성이 있었다고 봅니다. 첫째, 이 이범준 기자에 대한 기사 문제를 주광덕 의원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면서 PPT까지 띄워가면서 이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청문회 답변은 그 내용은 제가 제대로 분석을 해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3월 9일 날 법원장 회의에서는 본인 스스로가 이범준 기자가 법원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모두 소설을 썼다고 보이지 않는다. 소설을 썼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이 얘기를 했습니다. 법관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소통하겠습니다. 소통하고 함께하는 법관 대한민국에 차고 넘칩니다. 이분이 대법원장을 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회적 중요한 이슈, 전관예우 문제, 양심적 번역 거부 문제, 동성애 문제, 전교조 문제,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서면 답변과 청문 답변 철저하게 틀립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자신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회피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무슨 기준으로 왜 청문 보고서를 적격 부적격을 채택할 수 있는 저는 근거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시간 동안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관예우에 대해서 서면 답변은 전관예우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청문회 답변에서는 전관예우가 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서면 답변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했습니다. 청문회 답변에서는 양심적 법역 거부권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자, 동성애, 서면 답변에는 인정했습니다. 청문회 답변에서는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전교조 답변 회피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법의 노조 이런 문제로, 그러니까 이 현행법상의 문제